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의 주간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빠졌어요. 대체 얼마나 빠질 건지 그래도 마지막에 말아 올렸잖아요. 말아 올렸죠. 살짝. 예, 그래서 월요일이 조금 무섭긴 한데 어찌됐든 저희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5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마이너스 0.82%. 네. 나쁘지 않게 했다. 이번 주에도. 플러스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엔 꼭 플러스를 보고 싶었는데 약간 모자랐다. 그래서 동기간 동안 이제 S&P는 마이너스 2.4%, 나스닥도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저희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3월 24일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 시작하고부터는 마이너스 6.34%다. 많이 읽고 있네요. 예, 많이 읽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한번 조금 그려보면은 저희가 3월 24일부터 이번에 5월 13일까지 이거는 이제 환 영향으로 조금 플러스 돼가지고 마이너스 5.55%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동기간 동안 S&P가 10% 빠지고 진짜 많이 빠졌다. 나스닥이 거의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제 개인 투자 지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지수가 그쵸.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예, 저희도 이제 이걸 하면서 꾸준히 이제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아 정말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지고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하락했고 여기서 절치부심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드디어 쇼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쵸. 제가 시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쇼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중요한 거는 이 플러스 수익으로 절대 수익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쵸. 예,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면은 프리포트 맹모란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다 팔았군요. 예, 다음 날에 반등하더라고요. 역시 역시 주식은 어려워. 네, 이게 이제 구리 쪽인데 구리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수요는 뭐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수요는 많아야 되고 공급은 없어야 되는데 그쵸. 이 수요가 준 거는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공급도 줄면 괜찮은데 구리 쪽은 공급이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팔자. 왜냐면 그 다른 종목 중에 택이라고 여기 이미 산업금속 포지션이 좀 크게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 이것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략 매도를 했고요. 이 금액만큼 속셀 SOX를 매수를 했습니다. 살 때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쵸. SOX 아니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L이냐 S냐에 따라서 L은 이제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3배 오르는 그쵸. 상품이고 반면에 떨어지면 3배 떨어지고 그쵸. 이제 S는 떨어지는 것만큼 오르는. 떨어지는 것만큼 오르는 포지션이고 그래서 뭐 속셀을 산 이유는 제가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를 다 봤거든요. 아직 엔비디아만 안 나왔는데 엔비디아 저는 실적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근데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견고하다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속셀을 매수를 한 거고 제가 매수한 날이 최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자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직전에 이거를 사고 잤어요. 한 12시쯤. 그때가 SOXL이 마이너스 6% 정도였는데 사고 이거 오늘이 저점이다 하고 사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거의 15%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음 날부터 반등을 했어요. 맞아요. 반등을 했는데 산 날 뭐 저점인 날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고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직은 2% 플러스 2%다. 다음 주 장이 올라주면은 이 포지션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운데 근데 애초에 뭐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주의 깊게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좀 레버리지를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산업금속을 보면은 다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옛날엔 이런 색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빨간색이었는데 택은 이제 아연 쪽이고 아연을 조금 보면은 여전히 그 실물 재고, 그러니까 LME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다. 아직 원래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재고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수요 둔화 때문에 엄청나게 맞은 거고. 근데 이제 아연이 저는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이게 아직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재고도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냥 이 중국 이슈가 해결이 되거나 중국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반영이 다 됐을 때 시장에서 반영이 되거나 하면은 얘는 다시 결론적으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은 여전히 보유를 할 예정이다 라는 관점이고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론인데 이게 저저번 주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 계속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고 보면은 뭐 지금 여기 CT도 그렇고
또 여기 에버코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론 매수 의견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미 많이 빠졌고, 근데 그거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수요 단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그 렌치님 포트폴리오 보고 네네. 마이크론이 아직도 마이너스 2%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계속 그냥 그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70달러를 지지대로 잡아놨고 그냥 이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선에서 약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투심이 회복됐을 때 저는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는 그 서버향인데 이거는 이미 사실 AMD나 다른 TSMC나 이런 실적 발표에서도 다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죠, 역시. 여기도 이제 디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포트폴리오는 사실 해지가 잘 안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둔화가 될 거다, 중국 수요가 다시 오픈이 될 거다, 혹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 로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이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막 베이징 이런 데까지 다 봉쇄를 해버리면은 서퍼님이 잘 해주시겠죠. 전 봉쇄 될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불안해요. 제 포트폴리오는 아무튼 굉장히 막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시그넷이랑 파페치 이 두 개인데, 네. 파페치는 사실 그렇게 이미 한번 털어가지고 한 20% 정도 수익을 먹고 지금 남은 잔량은 한 마이너스 40% 정도 돼요. 근데 뭐 워낙에 그 성장주고 저는 얘 실적이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 안 했군요. 어제 했을 거예요. 아직 확인을 안 했네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이제 장 끝나고. 장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월요일 날 이제 반응은 나오겠죠. 시장 반응이.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했고 주말에 저 놀러 가가지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노세요. 그래서 저는 얘네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들고 있었던 거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5월 20일이죠. 5월 20일에 그 CFR, 그러니까 리슈몽이라고 그 시계, 명품 시계 판매하는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얘네가 그 연관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보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월 20일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드입니다. 파페치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넷, 얘도 저는 어차피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매는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 우라늄 팔고 했던 거 이외에는 따로 없었고, 지금 원자재들이 다 약간 계속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하죠. 일단은 제가 이번 주는 딱히 밀밖에 할 게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평범한 흐름이었고, 미리 이 한 주 만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곡물 수출 중대로 우크라 공급망을 메울 거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에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기사인데, 근데 농산물이잖아요. 바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짜고 실제로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6개월간은 결국 쇼티지예요. 시차가 있다. 네, 시차가 있죠. 시차. 그래서 저도 막 궁극적으로 미리 막 2배, 3배 오른다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쇼티지가 터질 때가 올 거다. 그때 팔고 나갈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여기가 지금 밀 수출 4위 국가인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지금 기후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생산량이 최소한 25%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밀 가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히 지금 막혀버려가지고. 그리고 저 그 기사도 봤는데 그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한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이 기사가 더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 뉴스는 따로 안 넣었나 보네요. 인도. 근데 여기 있네. 네네. 인도 뉴스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해서 사람도 죽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도가 그 특정 지정국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되게 자유롭게 했었대요. 근데 이걸 그냥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위 국가인데 밀 수출 안 된다. 똑같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천연가스 사고 있잖아요. 네네. 천연가스 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 100% 확정은 안 났는데, 원래는 EU가 러시아가 있고 EU가 있는데 너네 거 안 살 거야라고 제재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안 팔 거야라고 반대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천연가스가 계속 변동성이 심해지고 유럽 천연가스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산 거는 미국 쪽이니까 그쵸. 당연히 수혜 받겠죠.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안 판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안 판다라고 하면은 유럽 국가들은 결국엔 뭐 미국 걸 써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배로 땡겨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결국엔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카타르든 어디든 아프리카 쪽이든 다른 데서 다 경유해서 가져와야 되고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렇게 훅훅 오르는 거는 훅훅 빠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해소되는 순간 그냥 가격이 다시 정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저는 확실히 밀은 중단기적으로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꽂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너무 계속 많이 나오고 또 천연가스처럼 한순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얘네들이 극적 합의 하나만 뜨면 끝나거든요. 근데 밀은 극적 합의고 뭐고 새로 농경지를 짓고 수확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가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쪽은 어찌됐든 산업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걔네는 이제 중국 락다운 계속되면은 애초에 수요 자체가 줄 수가 있는데 맞아요. 밀은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테이플 쓰기 때문에 그럴 이슈도 없고 그렇죠. 수요가 준다는 그 보장이 없죠. 그렇죠. 얘는 공급만 신경 쓰면 되는데 맞아요. 공급은 계속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쉽게 해소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음. 갑자기 어디서 전략 비축 밀을 풀지면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밀 정도만 몇천 아니면- 톤이 갑자기 네. 발견됐다 이런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해서 침공할 때 이 곡물 그 창고를 털어가지고 밀을 빼돌려서 팔았대요. 그런 뉴스도 좀 봤는데 근데 사실 그 정도로는 전 세계 이 밀 부족 현상을 충당이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한가 했다가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숫자가 해서 무시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수요는 안 준다. 이 밀은 수요가 줄 일이 없고 근데 공급이 계속 안 좋다. 네. 이게 지금 포인트고 천연가스는 지금 언제든지 약간 발 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플러스는 아니지만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너무 민감해서 아예 그냥 밀 몰빵을 칠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서버님 얘기 들어보면은 네. 좀 불확실한 애들을 조금 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업사이드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밀도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해서 맞아요. 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옮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밀 비중을 지금 계속 늘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 지수 3배나 뭐 반도체 3배 같이 근데 이거 방향성은 진짜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어해 주시죠. 제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앞으로 계속 농산물 쪽 주의 깊게 볼 것 같고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번 실적 발표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종목 롱을 잡아놓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실적 발표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들 많이 나왔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맞은 애들, 그런 애들 잡아놓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막 이번 금요일에 막 중소형주 애들 막 10%에서 20%씩 다 뛰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월요일 어떻게 될지 진짜 감도 안 왔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도 쉬면서도 계속 CNBC 헤드라인이나 뭐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주말에 저는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도 들락날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반격의 소막일지 아니면 진짜 불꽃 태우고 마지막으로 더 지하실로 가는 건지. 아예 금요일 날 하던 대로 때려버렸으면 맞아요, 그냥 맞아요. 쳐다도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금요일 날 너무 강하게 올라져가지고 맞아요. 중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 거의 한 20%만 이렇게 오르니까 나스닥은 3% 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그쵸 중소형주들이 다 끌어올린 거죠. 근데 그만큼 많이 맞기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개인 포트에 있는 중소형주들 뭐 20%씩 올라도 티도 안 티도 나잖아요. 안 나요 사실. 이게 오른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해봐야죠. 저는 이 액티브 투자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행이네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도 뭐 시장을 계속 보긴 하는데 이게 그냥 보는 거랑 맞아요. 저희 돈 넣어가지고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서퍼님이랑 저랑 이제 뭐 1,000만 원 가지고만 해보자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는 또 각자 이제 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나중에 이제 스케일풀하게 되면은 맞아요. 저희 개인 투자로도 옮겨 오겠죠. 맞아요. 개인 1,000만 투자는 원으로 바이앤홀드지만 학원비 되는 거죠. 학원비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플러스 수익을 가지고 꼭 주간이라도 주간이라도 주간이라도. 플러스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